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에는 저와 같은 직업 기자도 있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시민 기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정주부에서부터 정치인, 변호사, 교육자, 사회운동가, 심지어 백수까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시민기자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사회 각 영역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시민기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생태계가 다양하고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것은 이런 시민기자들의 폭넓은 참여 덕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교육 분야에서 파워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이기도 한 서부원 선생님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시민기자 활동에 대한 소회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평소에 그 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써오신 글, 그러니까 생생한 우리 교육 현장의 민낯을 좀 드러내고 날카로운 그 비판 정신까지 이런 그 겸비한 기사를 뭐 항상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어이쿠야. 주변에서 그 뭐 기사 보면은 많이 그 뭐 반응이 오지 않나요? 일단, 이거, 예. 일단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네, 학교에서는 많지 아니, 않고요. 일단 예, 예. 애들이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서핑하다가, 예, 이렇게 예. 돌아다니다가, 선생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알려지긴 하는데, 예, 예. 선생님들 중에는 제 글을 제가 정기적으로 칼럼을 이렇게 올리고 예, 예. 있다는 걸 아는 분이 동료 스님들 중에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학생들이 예. 그렇게 거의 선생님이 쓰신 글이네요 하면서 뭐라고 해옵니까? 일단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예, 선생님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도 있고, 되게 아이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되게 이렇게 정치나 시사 이런 데 관심 많은 친구들 덜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제 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대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아,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제가 올린 글 중에 몇몇 글들은 애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토론 수업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네. 하여튼 거의 우선 그 고등학교 교사 이 시기에 좀 많이 예. 바쁘실 텐데요. 하루에 예. 보니까 어떤 때는 뭐 기사 칼럼 2편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로 제 집에 예, 예. TV가 없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퇴근하시고, 예, 퇴근 후에 가면 이제 이렇게 TV가 없다는 게 예. 어쩌면 하루 24시간을 한 28시간, 9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TV를 보지 않는다는 게 시간을 늘리는데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그렇죠. 퇴근 후에 가면 이제 좀 책 좀 읽다가 하루 정리를 하다가 번뜩 이런 거는 좀 기록으로 일기 쓰듯이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쓰기도 하고 대개는 주말에 써요. 주말에. 주말에. 그러니까 예, 주말에 글을 이렇게 안 쓰면요. 이것도 좀 뭐라 하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좀 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말에 뭔가 글을 쓰지 않으면 한 주가 좀 온몸에 정리가 가시가 안 돋는 것 되는 느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왠지 뭐 이렇게 뭐가 속 빠진 것 같고, 왠지 뭐 안 한 것 같고, 뭔가 바깥 못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항상 주말에는 한 편씩 쓰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좀 수준은 좀 낮잖아요, 제가. 뭐 아유, 제가 뭘 전문적으로 수준이 글을 낮아요.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오마뉴스에서 그 톱 기사로 많이 오르는데. 뭐 글솜씨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제가 너무 자학하나? 아, 우리 그 편집부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거의 그 메인으로 관찰해서 주요한 기사로 뽑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오마이뉴스에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렇군요.
그 2014년에 시작한 네. 그 아이들은 나의 스승이라는 네. 연재 코너 이렇게 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무려 그 324편 이렇게 막 네. 글이 쌓여 있더라고요. 야, 저도 안 세봤는데 그런가요? 아이고. 아, 그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오마이뉴스 시스템이 또 훌륭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교사니까요. 예, 예. 아이들은 확실히 제가 아이들한테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이들이 뭐 저한테 뭐 수업을 통해서 뭐 준다 이런 것보다 예, 예. 아이들의 그 모난 행동도 저한테는 좀 이렇게 깨달음을 주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아이들은 제 스승일 테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정년이 9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한 600편 되려나? 네, 하여튼 몇 권의 전집을 내셔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그것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예, 예. 한번 그거를 제 인생 앨범처럼 한번 좀 묶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엄청나게 선생님께서 소중한 말씀하시니까. 기록이잖아요, 또. 예. 아이들에 대한 그렇죠. 기록도 있지만 또 그것을 보면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스로를 깨닫고 그 배우는 뭐 이런 그 과정에 대한 아주 훌륭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반성문이죠, 반성문. 교사로서의 반성문. 그리고 이렇게 324편의 그 글 예. 중에서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거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언제 썼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예, 예. 아마 한 5, 6년? 6, 7년쯤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진주 여자고등학교에 제가 그 친구 이름은 기억이 나요. 김다운이라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진주 여자고등학교에. 근데 예, 그 예. 친구가 자퇴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퇴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교문 앞에서 예. 내가 자퇴하는 변을 밝히는 한번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와, 정말, 그러니까 김다운 친구처럼 저런 친구가 저한테는 스승이 되는데 그때 그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제가 예. 정확히 기억해요. 과연 여러분의 학교에 진정한 배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들은 그 피켓에가.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김다운 친구에게 보내는 답장? 그것을 기사화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2010한 7년쯤 됐나 6년쯤 됐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장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김다운 친구가 저한테는 진짜 스승이고요. 그거는 제가 스승이고 또 그 친구가 제가 그 글 마지막을 이렇게 맺은 것 같아요. 진짜 그 김다운 친구가 지금 그렇게 보면 나이가 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보란 듯이 사회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의 우리 교육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정책보다 좋은 개혁의 어떤 지침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 친구가. 보니까 그 2002년에 그 시민 기자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20년 동안 오마이뉴스가 창간되고 2년 뒤에 이제 그 가입을 해서 20년 동안 이제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마이뉴스에 처음에 기사를 써야 되겠다 생각한 계기가 특별히 있었나요? 그게 이제 제가 이것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때 오마이뉴스에서 저 오마이뉴스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인터넷 언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없었을 때니까. 그때 생소했죠. 네, 그때 이제 이렇게 그냥 누구든 글을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내가 일기 쓰듯이 내 생각을 한번 옮겨볼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플랫폼 정도는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 이게 지금처럼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요. 그냥 그런 메모장? 요 정도 느낌으로
그냥 좀 신변 잡기적인 그런 글들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예. 뭐 단순히 그냥 좀 소소하게 나의 생각을 예, 예. 같이 한번 내보이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렇죠. 이런 그 공간 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씁니까? 지금은요, 언젠가 한번은 그 편집부 기자님들하고 만나서 제가 예. 진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오마이뉴스가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정말 제대로 인정해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건 뭐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글을 써서 이 글을 누군가 읽도록 어쨌든 연결을 시켜 주었고 뭐 저는 제 깜냥을 알거든요. 근데 저 깜냥의 그런 글들을 인정해 주고 또 옆에서 뭐 격려해 주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또 예, 예. 막 톱 기사도 아닌데 그렇게 올려주시고 그런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어떤 것보다 큰 찬사이고요. 또 더군다나 그런 곳에 원고료도 주시고요. 거기에 그 원고료들을 모아서 저 지금 세계 일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전쟁만 안 났으면 갔는데 지금 세계 일주 종잣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마이뉴스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스승님이자 친구이자 선배이자 그냥 동료이자 그냥 저의 만약 반쪽 같아요. 실제로 반쪽 같아서 저 정말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불러주시면 저는 그냥 버선발로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짜로 고마운 존재죠. 어쨌든 그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그 고마운 존재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사 쓰다 보면은 좀 불편했던 기억, 뭐 아니면 뭐 힘들었던 기억,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저 10초로 답할게요. 10초로 딱 10초. 예. 불편한 점 없고요. 단언코 없고 되레 제 글이 그 오마이뉴스라는 그 이름값, 그 명성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늘 그런 거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말.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아까 이제 그 반응 중에 하나가 걱정한 거잖아요. 선생님 이런 글도 쓰세요라고 걱정했던 것. 그 지점이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아이들 중간에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그게 아이들이 걱정해 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더라고요. 애들도 요즘에 많이 달아져 있잖아요. 애들도 이제 어떻든 이렇게 시류도 좀 파악할 줄 알고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뭐 불의에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주로 이렇게 막 뭐랄까요, 이제 거론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막 교육감님이나 막 학교장이나 심지어 막 장관이나 막 이런 걸 공격하니까 대통령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 불안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애들이. 근데 그런 거 뭐 일일이 뭐 시체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잘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를 살아도 할 말은 하고 살자.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거 눈치 보면서 사냐, 뭐 이런 건데요. 애들이 좀 걱정을 해줘요. 애들이. 그래서, 걱정할 만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 제목만 봐도. 뭐, 요번에 보니까 최근에 쓰신 제목이 그 느닷없는 자유민주주의 끼워넣기. 이것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 그 윤석열 정부 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뭐 글인 것 같은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배경에서 쓰셨는지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애들한테 탓을 돌릴 수 있죠.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떤 기사를 읽었나 봐요. 갑자기, 쌤, 저기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 순간 딱 들으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농담 삼아서 답했냐면은, 얘한테, 그거 내가 생각하기는 민주주의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정의 내리라고 물어보면 아마 자유민주주의라고 답할 것 같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가 자유민주주의인 것 같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얘들이 예.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막 좀 그냥 저는 그냥 대충 두루뭉 소리 넘겼거든요. 근데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얘가 진지하게 예. 물었는데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하고는 뭐 수업이 끝나고 넘어갔는데 제가 가만히 이거 계속 점심시간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 얘는 얘가 따로 불러갖고 답을 해줘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제 쓴 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진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건국절.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 건국절 하면서 한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그 이명박 정부 때 느닷없는 건국절이 뭐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 뭐 1945년 8월 15일 이거를 두 개를 막 굳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게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팍 나고 그거 하나 한쪽이 딱 나고 다른 한쪽은 예. 그 베트남 전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그게 우리 교과서에 애들 배우는 교과서에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실려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베트남 전쟁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참전을 뭐 파병하는 이걸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가장 그 선명하지 않나 그 의미가. 그래서 그러게 보니까 애들이 요즘은 저희 글쎄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지금 광주 애들 아마 절반 이상은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면 다 독재주의라 그래요. 독재 체제다. 훌륭한 친구들 교육을 제대로 받았네요. 아니요, 근데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은 민주주의 하면 뭐 어르신들은 뭐 공산주의 이해하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독재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전제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예. 공산주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여전히 정답이죠. 우리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여전히 뭐 공산주의를 자꾸만 걸고 넘어지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굳이 그냥 앞에다가 자유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자꾸만 북의 공산당 뭐 공산주의 뭐 주사파 뭐 계속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주사파하고 협치 안 된다 뭐 종북이다 어떻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꽂히면서 딱 그 교육부 이번에 차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무릎을 쳤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번에 교과서에 개편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하면서 한국사 교과서가 개편될 텐데 그때 딱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단원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개편될 내용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건국절과 연결이 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수립 뭐 이렇게 하려고 바꾸려고 그랬잖아 10년 전에. 그렇죠. 이것과 저것이 저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누가 있냐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있구나. 예. 지금의 그 교육부총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주 퍼즐이 딱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겁은 나요. 자유라는 앞에 수식어를 또 단 것은 아마도 그 이념 갈등을 부추겨서 뭐 정치적인 이득을 뭐 누리려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건 대통령께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 제가 느닷없는 정말 생뚱하게 갑자기 민주주의협회 왜 느닷없는 자유를 붙이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 모든 역사 선생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유독 그 자유를 많이 강조하시죠. 뭐 세계 자유시민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는 그나마 뭐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그렇다 치지만 세계 자유시민은 어떻게 영어로 번역됩니까 그거는? 도대체 그 의미를 잘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의미를 알고 말씀하시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보다 유독 이제 그 철학이 뭐 강조되잖아요. 뭐 그만큼 이제 그렇죠? 그 교육의 문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정부의 그 교육 철학 지금까지 한 6개월 지켜보셨잖아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두 마디로 정해야 됩니다. 짧게 두 마디로.
예, 예. 하나는 이거는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이제 주변 동료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옆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예, 예. 딱 그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교육에 적어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예, 예. 기대할 게 없다. 기대할 기대하지 게 마라. 없다. 예,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 다들, 모두가 다 공유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 예. 그리고 여기, 그거는 동료 선생님들하고 술안주 뭐 이렇게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예, 예. 이제 대통령께서 또 당신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치 교육을 마치 고급 노동력을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100%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 그런데 여군 그런 얘기 때. 했었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죠. 모든 부서가 경제부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대놓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게 저는 다른 부처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교육부처에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면 과연 이들이 부가가치를 얼마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고급 인력이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코딩 교육 막 운운하셨을 때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은 코딩이다. 예, 예. 그러니까 교육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니들 교육해서 그거 기술 연마해서 새로운 계속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면 거기에 부합하는 거기에 기술을 연마해서 거기서 국가 재정을 키워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업 전사를 키우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 박정희 자체가 시대. 예. 그렇죠. 네. 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이분은 이 학교 아이들을 미래 세대 아이들을 대체 그냥 톱니바퀴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좀 서운해요. 많이 서운하고 특히나 뭐 지금 교육부 장관님도 옛날 그냥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셨고 예. 또 지방 교육청도 지금 우리 교육감님도 광주 교육감님도 신인 교육감님도 좀 이렇게 그래도 글쎄요 이게 뭐 벼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광주인데 예. 자꾸만 이렇게 보조를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시민교육과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했잖아요. 예, 교육부에 해가지고 뭐 예. 인성체육 뭐 교육과인가 이렇게 바꿨는데 딱 바꾸자마자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없애더라고요. 광주에서. 사실 광주는 뭐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다. 이게 하나의 브랜드인데. 그렇죠. 와, 다른 것도 아닌 광주에서 그냥 거기 딱 맞춰가지고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라라는 뭐 이러한 뭐 지인들, 동료 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뭐 현재 그 교단에 이제 서 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교육 정책에 있어서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좀 정리하시면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교육만큼은 제발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바라는 거. 그러니까 막 정부에 따라서 막 교육 정책도 춤을 추고 막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뭐 정책도 바뀌고 우리는 자꾸만 대학 입시가 그렇게 조변 섞게 한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대학 입시보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 정부의 인식 자체가 막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교육에서는 좀 손을 뗐으면 좋겠어요. 손을 떼고 교육에 대해서는 만큼은 바로 지금 뭐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뭐 흐지부지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아무 힘도 없이 그렇죠. 그냥 덩그러니 있는데 아예 교육은 독자적으로 진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맡겨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죠? 이번에 어떤 교육부 직원이 나와서 이제는 뭐 정치의 시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교육 공무원들이랍시고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 장단 치면 저 장단에 춤추고 저렇게 치면 저 장단에 춤추고 이런다는 뜻인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했겠죠.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텐데 제발 교육에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제발 정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정말 교육은 교육
교육자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좀 맡겨달라.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 코너가 이 사람 10만인이에요. 그래서 아, 예. 처음으로 모시는 10만 크로 회원들한테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2013년부터 보니까 10만 크로 10년 동안 오마이뉴스를 그 후원하고 계신데요. 왜 이렇게 오마이뉴스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계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예. 오마이뉴스라는 그 플랫폼, 이 인터넷 언론이 사라지는 세상, 말하자면 기세가 꺾이는 세상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건 생각하기도 싫지 않을까요? 적어도 예. 생존을 위해서 적어도 뭔가 생존을 위해서 그래도 다음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그러니까 아마 10만의 회원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저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게 미약하다. 그러니까 너무 10만의 회원이라는 이 이름값을 못하고 너무 그냥 더 많이 후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도 만약에 오마이뉴스가 흔들린다면 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저도 지금 막 후원하라고 막 옆에서 하루는 막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통치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좋은 글과 좋은 생각 그리고 아주 그 생생한 현장 기대해도 되겠죠?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제 반쪽입니다. 네. 그래요. 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서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학창 시절에 그 프림트물로 읽었던 브라질의 그 파울로 프레이리의 그 페다고지라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이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한 책인데요. 비판적 사고로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 책입니다. 서 선생님은 그 교단에서뿐만이 아니고 날카로운 글로 이런 정신을 실천하는 교육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TV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보원 선생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 후원할 마음 내어주실 분은 아래 자막 보이시죠?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바니 클럽 회원들을 모시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